자, 이번에는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가서 우리가 봤을 때는, 자, 그래피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화면에서 뭔가를 딱 만들기가 쉽지 않고, 그거를 XML 코드상에서 하니까, 이렇게 다른 뷰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처리하니까, 필요한 화면들을 만들기가 쉽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로그인 화면,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죠? 로그인 화면에서도 이걸 화면에서 갖다 이렇게 딱 맞추는 게 아무래도 실제 XML 코드가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을 테이블이라고 하는 잘 정렬된 모양으로 만들면 훨씬 정렬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레이아웃은 실제 앱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갖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써도 충분히 어떤 화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액티비티 여기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있는 XM 액티비티 메인이나 XM 액티비티 메뉴를 복사해서 하나를 만들 거예요. 자, 액티비티 메인.xml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레이아웃 폴더 선택하고 컨트롤 V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액티비티 앞에 거 빼고요. 액티비티 테이블.xml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오른쪽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앤 다음에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보자. 자, 화면 전체를 나타내는, 그죠? 화면 전체를 배치하기 위한 레이아웃을 테이블 레이아웃을 바꿀 거니까요.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체인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누르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OK 눌렀어요. 자,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자, 액티비티 테이블.xml이라고 해서 원문 코드를 가보면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자,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맨 위에 태그가 바뀌었고요. 자, 요거 매치 페런트는 똑같이 그대로 있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넣어놓은 그런 정보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우리가 뭘 추가할 수 있냐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제 행이 있고 열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의 행은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걸로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꺽쇠 표시를 하고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얘가 추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엔터키를 치면 이게 하나의 한 줄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의 한 줄. 그게 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 안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열, 그죠? 칼럼이라고 하죠. 각각의 열에 해당하는 위젯을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텍스트 뷰를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텍스트 뷰. 자, 우리가 화면에서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직접 한번 입력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자. 자, 텍스트 뷰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요. 자, 여기다가 자, 안드로이드 여기다가 텍스트는 name이라고 한번 입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게 크기 속성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30dp로 한번 넣어보고요. 자, 우리가 해봤던 거 안드로이드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글자와 뷰의 경계선 사이에 여백이라고 했었죠. 그죠? 어느 정도 공간을 뛸 것인가. 자, 요거를 10dp 정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름의 실제 값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하는데,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태그가 아니라 에디트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거에는 네임이라고 하는 실제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죠? 예, 김철수. 예를 들면 아이돌 이름 넣어볼까요? 소녀시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은 이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 밑에다 붙여넣기를 하면 두 번째 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name이 아니라 이번에는 ag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그 밑에다가 예를 들면 20
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 상태로 바꾼 다음에 컨트롤 S 키를 눌렀고요. 아래쪽에 그래피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탭으로 가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와우, 이렇게 됐군요. 자, 우리가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여기 있는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는 위젯들은 그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셀을 나타내는 거라서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다시 가보면 자, 요게 딱딱 행렬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자, 요게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가 갖는 속성입니다. 자, 우리가 요걸 테이블 격자 형태로 봤을 때 격자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고 그 각각에다가 추가하는 만큼 우리가 그 격자를 나눠서 공간을 할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테이블 레이아웃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요. 그 테이블 레이아웃을 실제 앱상에서 화면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간단하게만 같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스크롤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스크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스크롤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죠. 이 프로퍼티즈나 이런 데 보면 여기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스크롤바 위젯을 별도로 만들고 이런 컨트롤을 만들고 이거하고 서로 연결해주는 코드를 막 붙였어야 됐어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일정 어떤 위젯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다가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죠.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뷰를 넣으면 그 뷰의 크기가 커지면 스크롤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안드로이드의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스크롤 바를 만들어주는 위젯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계속 이제 마이 렐러티브 레이아웃 가지고 하는데 이 안에다가 테이블 레이아웃 만들었으니까 그냥 스크롤도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액티비티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걸 복사해서 컨트롤 C 이거 선택하고 컨트롤 V 그래서 이번에는 액티비티 스크롤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비티 스크롤이라고 하는 걸 더블 클릭해서 보고 이 탭을 누르면 이게 이제 스크롤을 위한 레이아웃 파일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걸 전부 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선택해서 딴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체인지 레이아웃 해서 자, 요거는 뭐라고 해볼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죠. 버티컬 오케이 누르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왼쪽에 팔레트에서 Images and Media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갖다 놓어보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이미지가 없는데요. 그쵸? 자, 여기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추가되는 아이콘이에요. 안드로보이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이미지를 먼저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캔슬 키를 누르고요. 자,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갖다 넣어도 되고요. 자, 우리가 제공되는 프로젝트 소스를 보면 거기에 샘플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할 것도 있고요. 샘플 스크롤 뷰라고 하는데도 보면 RES 밑에 프로젝트를 보면 북 1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 1에 샘플 스크롤 뷰 안에 보면 RES 밑에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그 밑에 자,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자, 큰 이미지들이 하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샘플 시스템 아키텍처 이렇게 되어 있는 아니면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 아키텍처 이걸 선택해 볼까요? 자,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만들어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죠? 자, 그게 어디예요? 자, 여기서는 C 밑에 안드로이드 밑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밑에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My Relative Layout 만든 프로젝트 파일도 여기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걸 선택하시고 자, RES 밑에 레이아웃을 먼저 가보면 자, 우리가 만드는 파일들이 여기 다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드로어블로 시작하는 폴더가 이미지를 보관하는 폴더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관하는 폴더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고 자, 지금은 드로어블 다음에 XHDPI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폴더를 새로 만드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드러블의 XHDPI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복사한 다음에 자 그거를 자 우리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요. 자 이 프로젝트의 왼쪽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RES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리프레시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걸 눌러보면 리프레시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 뭐죠? 파일 탐색기에서 추가를 하거나 바꾼 게 있으면 여기서 다시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드러블 XHDPI를 열어보면 시스템 아키텍처가 이렇게 복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이제 이 화면에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 화면으로 더블 클릭해서 탭을 더블 클릭해서 돌아온 다음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화면에다 갖다 넣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뜨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추가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하시면 자, 이 이미지가 보이게 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이게 화면에다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이미지가 아까 우리가 봤던 것보다 훨씬 작게 보이죠, 그죠? 자동으로 이 이미지를 작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미지의 원본을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를 감싸 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요 밑에 액티비티 스크롤.xml이라고 하는 탭을 눌러서 원본을 한번 가서 볼게요. 자, 가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미지 뷰라고 하는 태그가 추가되어 있고 거기에 소스라는 속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한 이미지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 이미지가 굉장히 큰 이미지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를 만약에 이미지 원본 크기대로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를 생각을 한다면 여기다가 스크롤 뷰를 S하고 V가 대문자입니다. 스크롤 뷰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엔드 태그가 자동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지죠. 자, 엔드 태그는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들여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전체를 선택하고 탭 키를 누르면 들여쓰기가 되죠. 그죠? 좀 보기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스크롤 뷰라고 하는 데다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기본 속성이니까요. 자, 그러면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서 여기 보면 뭐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그죠? 자, 오른쪽에 아웃라인을 보면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별로 변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 변하는 게 없는 건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에뮬레이터를 아까 띄워놨었어요. 그죠? 자, 에뮬레이터를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자, DDMS라고 하는 거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오픈 퍼스펙티브에서 DDMS를 선택해서 가보면 여기에 디바이시스에 에뮬레이터가 항상 떠 있어야 되죠. 그죠? 만약에 에뮬레이터가 떠 있지 않으면 여기 메뉴를 눌러서 리셋 ADB를 하면 에뮬레이터가 여기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에뮬레이터가 떠 있으니까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액티비티 스크롤이라고 하는 이 XML 파일이 화면에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소스에 가서 relative main activity 파일을 열고 우리가 원래는 activity main이라고 하는 리소스가 화면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스크롤로 바꾸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요 XML 파일이 화면에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액티비티 스크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run as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오케이 눌러보시면 얘가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잠깐 기다려야겠네요. 그죠? 얘가 실행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보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행이 됐나요?
자, 실행이 되면, 오, 여기도 똑같이 보이네요. 그죠? 예, 화면 전체를 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아, 이미지 원본은 이거보다 훨씬 큰데요. 요거를 가로 크게 딱 맞춰가지고 이미지를 자동으로 줄여준 거예요. 누가요? 안드로이드가 줄여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는 뭐 스크롤 뷰가 제대로, 그러니까 스크롤 바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정확히 딱 맞으니까. 그러면 이미지를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액티비티 스크롤로 가서, 이미지 뷰에 예를 들면 가로 크기를 아예 지정을 해버리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450dp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크기를 고정을 시키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위에 요 아이콘 눌러가지고 아래쪽 화살표 눌러서 My Relative Layout 한번 실행하면 여기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누른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재실행이 되겠죠. 자, 에뮬레이터에 다시 가서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크기가 네,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뀌질 않네요. 그죠? 아하, 이게 뭘까요? 자, 이미지는 훨씬 커졌어요. 그죠? 자, 이미지는 훨씬 커졌는데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아하, 얘가 지금 이거에 맞춰서 지금 가 있나요? 자, 그러면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걸 한번 바꿔보죠.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보고요. 이 가로 크기도 많이 한번 바꿔보자. 자, 600dp. 이것도 하이트도 600d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보고 스크롤 뷰는 그냥 화면에 딱 맞게 그런 형태로 해서 맞춰지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일단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가서 보면 이미지 크기는 아하,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스크롤 뷰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두 개의 영역이 지금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두 개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그래도 안 돼요. 뭐가 문제죠? 지금 우리가 여기 가로 쪽에 큰 이미지를 스크롤을 만들어 가지고 이동을 해서 보고 싶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안드로이드 스크롤 뷰는 가로 스크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스크롤 뷰는 기본적인 스크롤 뷰는 세로 스크롤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가로 스크롤은 안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크기를 한번 키워보자. 자, 하이트를 600이라고 줬는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한 3000? 네, 3000으로 한번 크기를 한번 고정을 시켜볼까요? 자, 이거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 이래도 지금 세로 크기가 많이 커지질 않으니까요. 딱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네, 제대로 보이질 않네요. 지금 그러면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를 하이트를 아주 작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200dp. 그러면 될까요? 네. 자, 레이아웃은 이렇게 한번 추가해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만약에 다르면 이것저것 한번 바꿔보는 그런 거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레이아웃은 앱을 만들 때 화면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화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상 부딪힐 수 있는 문제니까요.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영역을 높이 값을 아예 제한을 해버려서 이 정도 공간만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스크롤 뷰가 생겨버리네요. 그죠? 이 하이트, 그러니까 이미지의 높이 값만큼 이 스크롤 뷰라고 해서 보이는 영역을 크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보이는 영역이 작다 보니까 원래 이미지가 보여질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세로 스크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가로 스크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스크롤 뷰는 안 되고요. 허리젠털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허리젠털 스크롤 뷰를 사용하면 가로 스크롤도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죠. 그죠? 가로 스크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다시 허리젠털 스크롤 뷰를 감싸주면 여기 밖에다가 그러면 가로 스크롤과 세로 스크롤이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리젠털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를 추가로 감싸주면 가로 스크롤을 만들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서 직접 한번 화면을 구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것, 자,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봤고요.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면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모양으로 어떤 일정한 격자 형태로 배치를 잘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스크롤 뷰는 다 어떤 화면에 보이는 공간이 원래 보여줘야 되는 내용보다 작을 경우 그때 스크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뷰를 그 이미지가 보이는 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걸 감싸주면 된다. 그리고 스크롤 뷰는 안드로이드 스크롤 뷰는 기본적으로 세로 스크롤만 되니까 가로 스크롤을 만들어주려면 허리젠털 스크롤 뷰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